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흘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음주운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감소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삶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음주 예방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피해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시의 음주운전 사망자 건수는 최근 5년간 34명으로 연간 7명 미만으로 추정되며 피해 아동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으로 실질적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차량 증가 등 교통량 추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등 교통 발생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기관행 및 복지 파트 등 지원 중인 보조금 사업과 지방 보조 사업 중복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요. 13분의 의원님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조례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안이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부산 해운대구에서 2000년에 제정을 했고요. 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창원시, 최근에는 이제 금년 8월에 부천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한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그래서 저희 평택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택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최근 한 5개년 정도? 최근 5개년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전 34명의 사고가 있었고요. 제일 많았던 것이 이제 19년도에 15명, 그리고 20년, 21년도에는 각 1명씩 있었고, 22년도에는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안에 그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그런 그 조항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눠지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사망을 했는데 가해 운전자의 그 가족인 그 피해 아동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는 분명히 필요하겠더라.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관련되는 뭐 기관의 이제 지원 사례를 보니까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활보조금이나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에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그 해당되는 아동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일단 그것도 한번 다뤄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 5개년 동안에 34명의 이제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자 유가족 중에 34명 중에 유가족 중에 과연 아동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따지다 보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사망 사고가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사망자 유가족 중에 과연 아동이 또 몇 명이 될 것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해질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음주운전에 한정해서 또 특히 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3명 있는 것으로 그렇죠. 많지는 파악을 않은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꼭 이 조례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음주 사고가 사실은 2018년도 12건 사망 사고가 2019년도에 15건, 그 다음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음주 단속도 심해지고 또 음주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의식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활성화시키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 아동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에서 그 사망이라는 표현을
무슨 뭐 중증 장애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주면 그래도 수혜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에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급격히 적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폭을 넓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5조나 6조에 보면 이제 예방 활동하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 활동도 상당히 필요한 이제 피해 거라고 아동에만 생각합니다. 국한하지 않고 네. 중증 장애 이상이라든지 또 피해 아동 표현보다는 피해 가족이라는 또 표현을 사용을 해서 조금 좀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례 활성화 차원에서는 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우리가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증 후유장애 이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세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예가 있는데 그리 많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뭐 지금은 어느 뭐 돈 얼마씩 어떻게 한다는 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후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꼭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 또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예방에 또 집중을 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선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방금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일단은 뭐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것 자체에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방금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구분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자녀도 이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나 뭐 이런 자녀에 대해서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담고 있는 이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 교통공단에서는 이제 가해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에 있는 사망자에 있는 자녀만 해당되는 걸로 한정을 짓는 게 이제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가해자라는 거는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34명 중에서 단독 사고가 또 11명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그 아동 수가 지금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3명에 이제 국한돼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피해 아동에 관한 거를 사망했을 때 이제 18세 미만으로만 정해주면 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현재 이제 그 타 지자체도 이제 조례만 사실상 이제 명문화돼 있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제 좀 다시금도 보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음주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경찰서 소속하에 모범 운전자회나
그다음에 아니면 녹색 어머니회 이런 어머니회를 통해서 음주 예방 활동을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방 활동은 저희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굉장히 다변화를 좀 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동 지원에 관한 거는 이 보조금을 중복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소득자라고 하는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그 피해자 가족, 그러니까 이제 아동 뭐 유아든 뭐 18세 미만 아동이든 그 평택시에서 뭐 별도로 전수조사한 거 뭐 기록은 있습니까? 그 18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한에서 조사를 했던 자료는 뭐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은 없는 못 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일단은 최근 5년간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연령대가 뭐 15세다 그러면 지금 성년이 돼 있을 5년 후니까 성년이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성년이 된 상황에서는 뭐 지금 사회적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뭐 없을 거로 보고, 아직까지 뭐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있는 처지에 있는 아동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평택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나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행이 되면 저희가 복지부서 협조를 받아서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경제적 지원해서 치료비, 심리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그 지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바로 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평택시 교통 관련 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은 송탄 모범운전자의 평택 모범운전자의 녹색 어머니 연합회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 지원은 2006년부터 됐는데 예산이 연간 뭐 어느 정도 인상이 됐었나요? 인상은 없었고요. 현재 그대로 지금 2006년도 예, 지원 예. 금액이 현재도 예, 1,000만 보조금이 원, 그대로. 송탄이 1,000만 원이고 평택이 1,200만 원, 녹색 어머니 연합회가 1,200만 원입니까? 이거는 예. 왜 인상이 이렇게 안 됐습니까? 이제 보조금 심의를 이제 받고 그동안 이제 좀 인상이 불가피해서 올려줄 필요성도 있었는데, 네. 뭐 상당 기간 뭐 이런 보조금 관한 사항에서 이제 심의해서 좀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평택시 행정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거의 봉사 활동식으로 이분들이 그 아침에 출근길이라든지 어떤 행사장 지원, 교통 체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건데,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연도수로? 17년이요? 17년 동안 이런도 인상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큰데요, 이거? 이제 그 보조금 지원 사항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뭐 조정이 저기 됐을 것 같긴 한데. 통의장님들 수당도 많이 올랐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도 많이 올랐고, 타 단체의 어떤 활동 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의 안전과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동원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무관심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방영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모범 운전자나 어머니에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봉사 활동을 저희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여기 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그 아, 이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좀 느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봉사 17년 동안 활동이 인상을 안 시켰다는 건 이게 문제가. 우리 박상철 국장님 이거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데이터 보고. 지원 예산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물론 아시겠지만은 우리 경찰청 통계에서 평택시가 음주사고 또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범운전자 분들이나 녹색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그 학교 주변에 학교 아이들 등교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꼭 그 저기 내년 예산에 좀 상향 좀 해주시고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예, 제가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뭐 이 김영주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뭐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발의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뭐 공감대는 뭐 다 형성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만 아까 이윤아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이제 4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다른 조례의 관계에 있어서 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좀 뭐 지원에 또 한계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7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한부모 이상을 만약 잃었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아동이나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성이나 이런 거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아까 보면은 이 타 법령도 기본적으로 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법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33조 요거를 뭐 요거 관련돼서 다 기초 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이렇게 뒀어요. 근데 5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보면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마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걸로 아마 세부적으로 수립 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련을 대부분 이제 아마 기초 생활 수급자나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 쪽으로 아마 국한될 확률이 좀 클 것 같고 아까 뭐 피해 사고 수를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되게 적던데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를 벗어나서 만약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한부모가 만약 잃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 잃었을 때 그분이 재산이 100억이다. 그럼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그런 경제적만 보는 거예요. 경제적. 그 부분은 좀 힘들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왜 예를 예, 들어요. 좀 기준은 필요하다고 봐요. 대부분이 다른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국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해도 무방한데 이제 만약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윤아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음주 예방은 뭐 당연히 노력을 뭐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조례도 당연히 저는 뭐 한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항을 만든다 그러면 뭐 김영주 의원님이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아마 이 발의를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내실 있게 정확하게 규칙이나 이런 걸 안 정해 놓으면 다른 뭐 조례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른 조례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중복 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추진 계획에 수립할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뭐 예방도 들어가 있고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원 조례를 이제 넣고 했지만 이제 연도별로 보면 추계를 보면은 상당히 사고율도 적고 앞으로도 아마 더 적을 확률도 커요. 예방도 많고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그리고 차량도 워낙 또 뭐 첨단 차량으로 바뀌고 뭐 AI 접목해서 바뀌고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제 사고율도 엄청 줄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한 명이라도 이런
이 피해 가정이 나타나면 그걸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근거 조항이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립하실 때 좀 전반적으로 잘 좀 수립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타 법률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사항들 이렇게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